KBS 수신료 분리징수 저희가 사실 몇 번 얘기했어요. 중간중간에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고 오늘 제가 볼 땐 교수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는 우리가 뭘 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을 사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못 바꾸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생길 건데 지금 정부의 태도로 보면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으로 지금까지의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왔으니까 6월 5일에 대통령실 지시가 나왔고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그 온라인 설문조사로 6월 5일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는 권고가 방통위에 그리고 산업부에도 내려졌고요. 6월 9일에 이제 박성중 의원 제가 인터뷰를 굳이 붙여놓은 건 이제 속내가 드러난 거죠. 사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좀 선을 긋고 있었는데 박성중 의원이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노조가 장악한 좌파가 장악한 방송사니까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속내를 드러내버렸고 6월 11일에 한국전력에서 분리징수 절차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료에 항목 안에 TV 수신료가 들어가 있어요. 2,500원 짧게 써있어서 사실 잘 안 보면 안 보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2,500원. 근데 지금 한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따로 떼어서 절치선을 긋고 옆에 TV 수준은 따로 붙여놔야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분리 징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국전력이 이런 지금 그 방법까지 생각을 해냈느냐? 6월 14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가결이 돼서 2월 16일에 입법 예고가 됐고 6월 28일에 이제 최종 의결이 될 예정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게 아마 일단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입법 예고 보통 40일인데 이거 10일로 단축해버렸고 신속하게 국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단축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 신속하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 건 생명 같은 얘기예요.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말이 돼서 하는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이상 말이 안 그건 되는 중요하지 않아.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줄이라는 얘기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게 경찰국 신설할 때도 똑같은 이유를 대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절차적으로도 줄여버리고 7월 중순 이전에 이걸 시행하겠다는 건데 왜 문제가 됐냐면 왜 한전이 그런 고유직책까지 절치선까지 생각을 해냈느냐. 상위법상으로는 여전히 방송법에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TV 수상기를 가진 집에서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안 내면 막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할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시행령으로는 지금 하는 것처럼 한전이 결합해서 징수하지 마. 이거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할 수 있단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창의적이에요. 머리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죠. 이거 국민들 내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이제 자신의 그 징수 고유 업무와 병합해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칠까 했더니 할 수 없다로 고쳐놓은 거야.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거의 그 급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위탁을 왜 한다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위탁도 가능하게 아직도 돼 있어. 그러니까 위탁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해서는 결합은 하지 말래. 그러니까 한전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위탁 사업,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 징수 업무만 하는 위탁 사업자한테 해라 이런 얘기거든. 그렇죠. 굳이 말하면 직접 하거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위법하고도 어긋나고. 그래서 절치선을 옆에 따로 붙이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한전에서는. 그래서 아마 7월 중순에 이걸 공포해서 바로 시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물론 KBS가 곤란해지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도 곤란해지는 일이 좀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치선으로 오면은 그거를 보고 따로 내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내가 내야 되게 되는데 안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위법이 되고 나중에 막 가산이 붙어오거든요. 신불자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정부가 어떻게 처리는 해줄까 싶긴 하지만은 요런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단축했고 방통위가 3인 체제에서 이거를 급하게 가결시켜버린 것도 사실은 거기도 완전 굉장히 코미디죠.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너무 뻔히 보이잖아. 한상혁 자른 이유, 최민희 임명 안 시켜준 이유 임명 안 3달이 하는 다 돼가지고. 야, 그걸 3명 만들어서 2대1로 하는 거는 옛날도 안 했던 짓인데. 아, 이거 완전 초딩 같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선녀처럼 보이는 게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소수당이었죠. 그래서 그때 2017년인가
방송사 중간 광고 허용을 시행령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3인 체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임명이 안 돼가지고 2000년 3년 그때도 정권 교체기니까 지연이 돼가지고 3인 체제인데 그때 자유한국당 추천의 김석진 의원이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될 일이지 방통위가 시행령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안 해버렸어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그 정도로 3인 체제에서는 원래 국민의힘 추천위원마저도 굉장히 조심했던 일을 이번에는 억지로 3인 체제를 만들어서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뭐 저희 해시TV 오시는 분들은 그 의도도 뻔히 아시고 KBS에 대한 호호와는 상관없이 KBS에 그쵸. 있는 직원에 대한 호호와는 상관없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결코 이대로 진행됐을 때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한테. 그죠? 네. 그럼요. 네, 굉장히 불편해지고 되게 이상해지고 맞아요. 그런다고 수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짜증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신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거나 저도 깜짝 이러면 진짜로 KBS에 대한 온갖 혐오들 니들들 그럴 줄 알았다. 니들 다 당해봐야지 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비유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뭐 예를 들면 짜장면 같은 걸 배달시켜 먹는 중국집 있다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은 5,000원 내고 짜장면 먹었는데 맨날 보면 양도 적어. 그래가지고 막 나름대로 해서 주방장 바꿨대. 주방장이 저 주방장 잘못됐다고 해서 막 밀어뒀어. 여전히 양이 작아.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런데 여기서 옆에 있는 경찰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짜장면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짬뽕도 만들지 마. 앞으로 탕수육만 만들어. 맞아. 안 그러면 너 벌금 매기까라고 때리면 여러분들 보기 좋으냐고 그게. 그렇지. 엄청 이상한 일이지. 내가 그 짜장면 만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문제하고 여기 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이 이상한 짓은 KBS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짜장면집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 식당으로 옮겨가고 내 아파트로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KBS에서 하는 짓을 마음에 안 들면 사실 나한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제가 제 비유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그래도 나는 걔네들이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걔네 민영화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쳐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종편 10개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수신료가 들어갔고 사실은 뭐 출자금이죠. 국가의 출자금이지만 KBS 자산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재산이 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렇지. 네. 누군가한테 그게 보기 좋아요? 그것도 그 사가는 놈들이 다른 놈들도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가장 싫어하는 놈들이 사갈 거야. 제일 싫어하는 놈들일 거예요. 싼 값에. KBS라고 하는 건 전국에 걸쳐서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은 지역에서 또 이상한 토호들이 거 사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좋은 곳에 좋은 건물에 좋은 어떤 나름대로 우리들 자산이라고. 그러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대로 운영되지만 그래도 내가 약간이라도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게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남겨놓는 게 나아? 아니면 이놈들이 그냥 저걸 뺏어가는 게 나아요? 그렇지.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도 드는 거랑 아예 이상한 사람이 와서 뺏어가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다른 거죠. 나는 그냥 넷플릭스 보면 되고 나는 그냥 딴 거 보면 돼 라고 하는 애들 얘기나 하는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어떻게든 좋은 자산으로 쓸 생각은 안 하고 맞아. 비록 그걸 못한다라고 하고 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라디오에서 이렇게 KBS의 공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댓글, 그러니까 많이 띄었던 댓글이 아마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그런 쪽에서 이게 KBS에 대해서 비판적이신 것 같지는 않은데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쨌든 KBS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보직도 없이 고액 연봉 타간다는 사람이 30%나 된다는데 근데 우리가 수신료를 왜 주냐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예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네. 이거 어디부터 설명을 해줘야. 그분들이 하는 일 없이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쓸모있는 일에 부릴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걸 고쳐 쓰기가 훨씬 더 편하지. 맞아. 한번 내 손에서 떠나면 고쳐 쓰질 못한다니까. 남의 거 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고칠 방법도 아예 없지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사회학에서 얘기한 거지만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사회학하고 또 연결되는 문제 같은데 여기 손가락이 조금 맞아요. 아프다고 해서 내 팔을 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의 일부인데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손가락이 아프다고 팔을 자르는 건 진보주의자가 아니야. 바보지 그건. 아무튼 우리가 KBS에 대해서는 또 그 교수님이 오늘 편지에도 쓰셨는데 KBS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KBS 앞에가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신관 유튜버들 가가지고 막. 그래서 KBS가 본관 신관 크게 건물이 2개인데 신관 출입을 막아놨어 아예. 글로 못 다녀요. 하도 그분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 민동기 기자가 차를 세워놓고 네,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됩니다. 방송하러 간대요. 네. 아 물론 그분이 겪는 불편이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 근데 얼마 전에 12구 참사 유족들이 용산구청 들어가려다가 경찰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 나온 적이 기동대한테 있었어요. 끌려 나왔어요. 그런 분들은 막 개그듯이 끌어내면서 왜 이런 데는 가만 내비두니까 그러니까 왜 경찰 안 부르지? 네? 이게 문제. KBS 공공기관 아니에요? 그럼 경찰들 가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아야죠. 아니, 노숙 시위했다고 집시법 개정한다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막 KBS 직원들한테 막 쌍욕하던데? 네, 이거 진짜 문제 커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경찰특검도 와가지고 테러탄 쏘고 다 잡아 끌어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KBS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국가시설이냐면은 2008년에 경찰 한 번 들어갔다가 그거 가지고 지금도 욕먹어요. 경찰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직원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거 또 뭐라고 할까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내부까지 들어와서 막 지나가는 직원들마다 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 항상 교수님하고 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수면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존재는 인정하겠으나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 인간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가기관에 들어가가지고 점령하고 그런 깽판을 치는데.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는 이유. 사실 최근까지 그렇게까지도 난리 못 쳤습니다. 난리 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여론이 막 이렇게. 그렇지. 안 붙어주는 것 같거든. 네. 근데 요번에 김윤차 사장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사퇴 얘기를 해버리는 거라. 해버리니까 이제 불이 붙은 거야. 그 안에서 1000몇 명이 또 이제 막 서명했어요. 뭐 서명하고 말이야. 드디어 쫓아내면 뭐 수신료 분리징수 안 될 거 같냐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네. 이런 식의 너무 단순한 구도 속으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신이 난 거예요. 네. 깽판 치는 놈들이 신이 난 거야. 네. 거기서 힘 얻는 거라고. 수많은 냉소들에 대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거든. 네. 그렇게 돼버렸어. 저는 힘 얻지. 게다가 제가 오늘 편지에도 썼지만 KBS 문제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KBS 직원들이 굉장히 의기소침돼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KBS는 자산을 지원하는 거지 KBS 개개인의 직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물론 그랬잖아요. 물론 네. 좋은 사람들은 지원해야겠지만 내가 싫더라도 자산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운 건 이해가 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동안 시민들의 100%를 다 대변은 못했겠지만 적어도 강하게 그게 진영이 됐건 뭐가 된 거. 야 그래도 시민적으로 뭔가 얘네들이 나한테 뭔가 해주고 있어. 내 말을 듣고 있어. 응? 제가 편지라도 쓰듯이 네. 사장이 편지라도 써서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라고 수신료 주신 만큼 내가 편지 한 톡이라도 더 쓰겠다라는 식의 태도로 접해봤냐고. 안 했잖아요. 지난 5년간. 응? 그리고선 이제 와가지고 뭐 하냐면 내 밥그릇을 뺏길까봐 덜덜덜덜 떨고 있고 한편은 분노하고 있고 오합지졸이야.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KBS는 지금 딱 싸우기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물론 헌재 지금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냈습니다. 네, 그거 다투고요. 네. 난 방통위의 문제 다투고 네. 문제 여론전하고 네. 실제로 그리고 시민들 직접 만나. 그래서 단지 뭐 공영방송이 얼마나 훌륭하고 뭐 수신료가 왜 필요하고 이런 뭐 옛날 전두환 시대 때 하던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뭘 못했고 뭘 잘하려고 하는지 얘기하라고요. 네. 지켜달라고 그거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도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모아서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해야지. 그리고 지금 연합할 세력도 있잖아. MBC랑 손잡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 왜 그걸 못하죠? 피해자들끼리 손 잡아야지. 그리고서 솔직히 말하면 수신료 분리징수 될 수도 있어요. 음. 예. 말도 안 되지만 그 상황이면 그럼 안 돼? 솔직히 학자들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맞아, 오래됐죠. 예. 분리징수라는 상황도 생각하라고. 분리징수 한다고 바로 죽어? 보지만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리징수가 시행되기까지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맞아요. 예.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돈이 만약에 적자가 생기잖아? 그럼 물론 팔아 없애려고 그러겠지만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자산 팔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원래대로 치면 이건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돼요. 예. 그런 일을 여기서 국민 돈 뺏지 못해서 여기서 국민 돈 빼가지고 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 그게 아무리 말이 안 된다고 해도 절대로 그 일은 있어서만 안 되고 그 일이 오면 다 무슨 어디 도망갈 것처럼 내 직장 망가질 것처럼 네. 그러고 있으니까 시민들 지지를 못 받지. 지지해줄 생각 마음이 안 들잖아. 그리고 그런 결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사실 어느 조직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눈치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람에 휩쓸려 가는 그런 몇 사람들. 명이 나서면 돼, 몇 명이. 네. 몇 명이 나서고,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결의가 보이면은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는 사람들도 늘어날 텐데 지금 사실 그런 결의가 대체적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서명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처럼 파업하라는 소리도 하고 정권하고 각을 세우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그것도 사실 약간 구태연한 방식이거든요. 저쪽이 우리를 친다고 저쪽을 막 아킬레스건 쳐가지고 막 싸울 것처럼 하는 거. 옛날에 싸우던 언론의 방식이에요. 지금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이 정부의 특성상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꿀을 정부도 아니고요. 이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그 부당함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폭을 되도록이면 넓히고 심지어 그래서 결국 지더라도 수신료 징수율 높여가면서까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직원들 한 반 풀어가지고 징수하러 다니라고. 맞아. 못하고 뭐 있어. 못하고 뭐 있어. 그리고 오늘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KBS가 당장 보도 또는 콘텐츠로 만들어줘야 될 게 딱 하나 생각났네. 바로 수신료. 그러니까 KBS의 공적 재원. 지금 사실 KBS 예산 중에 수신료가 한 45%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네. 그거를 포함해서 어쨌든 공적 재원으로 지금 KBS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KBS2는 광고도 하지만 그 공적 재원이 어디에 쓰는지 콘텐츠를 만들어줘야겠네 일단. 그렇지. 그거를 그렇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 오해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완전 잘못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착각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내가 월급 준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오해를 일단 풀어줘야지.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공적 재원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부산에 있는 KBS, 부산에 있는 KBS의 어떤 시설에 뭐 어떤 공간에 이런 데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알려줘서 일단 오해를 풀어야지. 그죠?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시청률이 아직 높지 않게 지금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알리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네. 예전에는 그냥 수신료로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이랬잖아요. 네. 그냥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봐주신 광고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주신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닥닥 긁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라디오 채널 4-5개 있는데 다 운영 못합니다. 네. 통폐 앞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수신료로 운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신 수신료로. 얘기하라고. 이런 거를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 TBS는 자기 채널도 있잖아. 드립 다 틀어대면 되잖아. KBS. 만들어가지고 예. 미친 듯이 틀어대면 되잖아. 라디오, TV 계속 틀어대면 되잖아. 아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작비가 없으면 그냥 사람만이 달라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은 나는 기자들도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똑같이 다 취재하고 취재처 다 나가고 특파원 다 나가고 이래야지. 물론 그래야 더 좋은 정보가 나오겠지. 돈 없으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음.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몇 개 팀으로 다 그냥 묶어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취재하고 그치, 할 수 있는 거 네. 해야 되는 나머지 거. 라디오 운영하고 이런 자세로 뭔가 비상경영 체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방식의 재원 구조로는 삐걱될 수밖에 없다. 핵심미 것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때부터 얘기하라고. KBS 안에 계신 분들도 좀 사실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 파업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현실적으로. 네. 지금의 전략은 문제가 있다. 당연하죠.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 수신료가 도대체 어디에 나도 잘 모르겠네 생각해 보니까. 모르지. 수신료 어디에 쓰이는지 지금 말씀하시니까 사실 설비가 굉장히 많은데 건물도 굉장히 많고 네. 그게 다 공적 자산들이란 말이에요. 네. 어디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게 우리한테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오는지 이런 걸 솔직히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전략으로 바꿔라.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KBS 내부에 계신 분들도 네. 좀 할 일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역시 그래 내가 KBS를 미워할 이유를 역시 또 하나 찾았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할까봐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긴 그러네, 합니다만 그러네. 네. 솔직히 그냥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들어와서 워라밸 보장되고 애 키우기도 그나마라도 괜찮고 그죠? 휴직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좀 더 괜찮고 밀려나지도 잘 않고 솔직히 약간 나이 들면은 약간 뒷방 노인네 되더라도 그래도 네. 돈 따박따박 나오니까. 정년 될 때까지 앉아 있어도 되지라고 하는 마음 솔직히 없어요? KBS 직원들? 당연히 있겠죠. 제가 당연히 있죠. 직원이라도 있겠어요. 네. 당연히 있죠. 누구나 당연히 사실 여러분들이 다 직원 들어가면 다 그런 거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겠지. 다니는 회사에 모든 복지 안 써먹는 직장인들 계세요? 다 써먹어야지. 열차 원차 막 안 써먹고 써먹어도 되는데 안 써먹고 막 굳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분 계세요? 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간에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또는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다들 일하세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는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들이 진짜로 내가 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를 평가해야지 저쪽에서 지금 휘두르듯이 억대 연봉에 뭐에 능력 없고 보수 편향이든 진보 편향이든 뭐 누구를 제한한다 이런 진짜로 말도 안 되고 애들 수준의 그런 식의 얘기들에 휘둘려서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 내 주머니 뺏기고 마는 거 이 바보 같은 짓들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KBS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비유 하나 하자면 네. KTX 타시는 분들이 SRT 못 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SRT 나는 이용 안 하고 근데도 예를 들면 내가 사실 KTX 이용하는 요금이 SRT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철도 시스템을 굴리는 데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SRT 내가 이용 안 하고 SRT 직원들 마음에 안 들어서 저기 막 조져가지고 네.
쪼개서 팔아넘기면은 여러분들은 좋을 거냐라는 질문을 계속 그렇지. 하는 거예요. 일단 기차값이 2배 가까이 오를 걸? 부산에 있는 지하철이 나는 안 타. 네. 아 그러네. 물론 이건 약간은 좀 과한 비교는 합니다. 그건 그렇죠. 지자체가 운영을 하기 하니까. 때문에. 하지만 지자체 궁극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돈 들어가는 게 결국 네. 지자체로 가잖아요. 네. 그럼요. 결국 내 세금의 어딘가가 절로 가거든요. 음. 부산에 있는 지하철 나 안 타고 아무도 이용 안 하는데 왜 내 세금이 절로 가? 그거 따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넓게 맞아요. 보면 다 그렇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돈이 실제로 여러분들 돈도 안 내는 거 잘 알아요. 솔직히 세금 많이 안 내는 거.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낸 돈의 일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데 어딘가 쓰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공공자금을 위해서 쓰여요. 예. 근데 누구는 그걸 굉장히 정말 소중하게 써. 근데 그거를 막 때려잡아가지고 저쪽한테 팔아넘기는 게 내 정의 실현이냐고. 말도 안 잘 되지. 생각해야 됩니다. 말도 그러니까 안 되지. 우리가 KBS라는 이 우리의 자산을 진짜 우리가 평소에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도로 같은 거는 우리 되게 당연히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내가 저길 안 다녀도 저거는 당연히 필요하지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KBS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때문에 내 세금이 서울시에 내는 내 재산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왜 여러분들 네. 열받아 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두들겨 패가지고 민영화해서 그 민간도로 만들어가지고 다리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돈 내라 그러고. 1,000원씩 받고 네. 나는 이용 안 하니까. 난 괜찮아. 이제 어느 날 하루 갔다가 이제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는 건 누가 찝어주지 않아서잖아요. 그럼 결국은 찝어주는 놈한테 그 권력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력이 그걸 쓰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요거 찍고 저거 찍고 저거 찍어가지고 네. 얘네들이 돈 쓰고 있어요. 당신 돈 다 빼먹고 있어요. 네.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돈 빼먹는 거? 지금 프랑스 베트남 가신 분이요. 그분들 다 여러분 세금으로 갔어요. 그렇지. 예. 그분이 간다 그래서 100% 엑스포가 유치된다는 뭐 보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예인들, 대기업 사주들 다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지각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거에 가짜 대해서는 아직 뉴스라고 모릅니다. 강력하게 반발했기 네. 때문에. 근데 예. 왜 그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나와도 프랑스에서 나와야죠. 근데 어쨌든 거기가 진짜 세금 제대로 빼먹고 있는 거지. 네.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 수천억 들어갔죠. 네. 아직도 더 들어갈 거예요. 더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마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런 공공자산의 특징은 불가역적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한 번 넘어가면. 한 번 망가지고 한 번 넘어가면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 안 돼요. 진짜 뼈 아프다. 철도 자산도 마찬가지고 통신 자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국유 자산이나 공유 자산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용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쟤네들은 역대 연봉을 받고 있고 근데 거기서 팔려가 잘 됐다라고 하는 거 절대 나중에 야씨 이거 팔렸으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회수하려고 그러면 못 한다니까. 안 되지.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그 여러분 저 진보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이 영상 좀 많이 퍼가세요. 많이 퍼가서 근데 너무 기니까 우리 PD님께서 조만간 잘라서 올릴 겁니다. 잘라서 이 KBS에 관한 부분만 잘라서 분명히 올릴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뭐 내일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좀 서둘러가지고. 나쁜 상황이네 진짜. 야 진짜. 네 아유. 그것 좀 퍼다가 진보 커뮤니티 많이 좀 해주세요. 진짜 무지성으로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 바보들은 피하 구분도 안 되고 피하 식별도 안 되나. 뻔히 뭐 짐작합니다. 이제 내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네. 저 새끼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역시 KBS 법이랑 같이 다니는 것부터 알아봤다고 이런 얘기 나오겠지. 역시 KBS에서 방송 많이 하더니 막 이런 얘기 나오겠지. 저는 수신료 분리징수 해가지고 네. KBS가 제작비 없어가지고 네. 저를 자르기 전에 제가 나갈 거예요. 네. 아니면 제가 그냥 그동안 받았던 거 토해낼게요. 상관없어요, 진짜. 네.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진짜로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어요. 네. 제가 토론을 이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진짜 와 여기까지 욕이 올라오는 걸 내가 참고선 그냥 생각해보니까 진짜 끔찍하다. 야 진짜 미치겠더라고. 진짜. 교수님이 그래서 넥타이를 겁나 쪼여매잖아요. 여기 올라올까봐. 여기 넥타이로 막고 있는 거야. 되게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신 줄 알았더니 순위하셔서.